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스닥 사냥을 할 나스닥 헌터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큰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아주 큰 이슈들이 한데 모여있는 걸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운명의 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이 한 번에 모여 있습니다. 15일 CPI 발표와 FOMC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 ECB 그리고 영국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도 같은 날 있죠. 거기에 월드컵 프랑스와 모로코 준결승도 FOMC 회의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공개 생방송으로 사상 첫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정리해 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국은행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를 그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황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진 주식이 당장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 즉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면 꼭 느끼는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첫 번째, 주식 흐름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점. 그건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그 누구를 포함한 세상 아무도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식시장은 개별 주식이든 시장 지수든 간에 절대로 하락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만 한다면 주식시장이 다 무너져서 소멸되어 버릴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은 매년마다 더 큰 수익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본능은 앞으로도 더 발전된 생활과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 세상을 만들고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겠죠. 또 세 번째는 앞전의 내용과는 반대로 또 개별 주식이든 지수든 간에 절대 상승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또한 주식시장이 상승만 한다면 그 누구든 간에 모든 자산을 그 시장에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우리 실물 경제가 다 붕괴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아마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전업 투자자나 증권업계로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주식시장은 또 한 방향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2021년도 하반기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제 지인들 몇몇 분들도 저를 찾아와서 전업투자가 어떻냐, 이제 2, 3년 동안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투자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사실은 좀 조용합니다, 다들. 이런 부분처럼 여러가지의 이유로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는 없지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적정 범위 안에서 변동성은 피할 수 없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상승하기만을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꼭 상승할 때만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이득, 즉 미래의 수익을 준비할 수 있는 현재의 행동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준비 행동들이 당장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은 현재 시점에서 꼭 상승을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 가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득으로 생각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를 의심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대전제는 현재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나 지수 추종 상품이나 내 개별 종목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합산의 평균치가 중장기적으로 플러스 상승할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이 부분 개별 종목 한 개 기업의 미래의 가치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나 분석력으로는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 종목도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처럼 지수 투자의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의미 있는 큰 금액들을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저 위에 대전제가 성립이 된다면 1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을 해서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에도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익 실현이라는 부분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팔고 나면 더 오를까봐 못 팔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위치나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실행할 경우입니다. 만만하게 보지 말고 기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1번은 누구나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번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계획적이고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계획들입니다. 자, 2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락, 저렴해지고 있죠. 급락하고 있지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말의 즉슨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저렴해지고 있지만 나의 현금은 이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현금 보유율이 현재 하락한 정도보다 더 클수록 좋지만 계획적인 매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적정한 현금률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추가 매수를 이어가지 않는 이상 현금의 가치는 주식 하락률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난 종목처럼 빨갛게 숫자로 표기되지는 않을 뿐이지만 우리 종목 대비 현금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10만원에 한 주 살 수 있었던 TQQQ를 현재 10만원에 약 4주가량 살 수 있는 것처럼 현금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대전제는 다시 TQ는 상승할 것이고 미국 나스닥은 이전의 120년 역사가 보여주듯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TQ 투자의 이 대전제가 의심스럽거나 장담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는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제의 그 구조상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앞에 12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미국 나스닥 지수가 정고점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투자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지수가 하락할수록 그 가치는 지속 상승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내가 언젠가는 목표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해서 실제 그 목표가에 도달을 하여 실제 매수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번보다도 사실 훨씬 좋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내심이 아주 좋거나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앞전에 많은 매수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멘탈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소수의 투자 고수들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실제로도 워렌 버핏 같은 투자는 미국 지수나 코카콜라 그리고 애플 같은 우량주를 매수 목표가를 수년 전부터 기다렸다가 해당 종목이나 지수가 하락을 하면 크게 매수를 들어가죠.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멘탈적으로 3번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서 이 1번과 2번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이 2번의 이득이 적절히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비중을 잘 관리를 하고 자신만의 결정적인 매수 포인트에서 기준에 의한 물량을 현금에서 주식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실행력이 있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나중에 우리의 이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요즘 하락장의 상황들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장점에 집중을 해서 그 장점을 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점을 부각시켜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그 힘듦은 곧 투자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현재 하락장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은 현재 시장은 아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도 기준에 의한 매도가 아닌 패닉셀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이 하락장에 단점을 신경 쓰지 말고 장점을 잘 이용해서 좋은 성과, 성공된 투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날 쪽을 쥐면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적대적인 것이라도 손잡이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우리도 현재의 하락장의 장점만을 잘 이용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예수금 비중 공유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성투!